예, 앞 시간에 이어서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 호흡 명상은 그 원래 원어가 아나빠나 사티라고 했죠. 아나빠나가 들숨과 날숨이란 뜻이고, 사티가 알아차린다, 마음 챙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 들숨이라고 날숨이라고 할 때 그 호흡은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 그 호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호흡이 멈추면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어떻게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호흡인데, 호흡에 관심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호흡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입니다. 근데 이 호흡 명상을 할 때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내가 내 호흡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호흡이 뭘 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죠, 저절로, 그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들고 나옴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냥. 호흡이 들어가는 줄 알고, 호흡이 나가는 줄 알고, 호흡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호흡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호흡을 잘 하다가도 호흡 명상을 해라, 호흡을 알아차려라 이러면 되게 긴장이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완벽하게 호흡을 하시는데, 우리가 평생 하던 거죠, 그죠? 살아있는 한 하던 건데, 근데 호흡 명상에서 호흡을 어떻게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조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 호흡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호흡 명상을 하고 자리를 앉는 순간 그때부터 호흡이 좀 힘들어집니다, 이게. 호흡이 막 불편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실 그게 호흡 명상을 하는 데서 제일 큰 장애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호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호흡을 어떻게 고요하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써야 되나, 애를 써야 되는가, 온갖 질문을 다 합니다, 이게. 근데 보통은 이제 호흡을 알아차려 하면, 그래, 코로 숨을 쉬니까, 코끝에서 알아차리면 되겠구나, 여기가 다. 이제 호흡이 열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코끝에다 탁 주의력을 두고서 호흡이 탁 지나가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호흡이 들어와서 이제 배로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들어와서 배가 나오잖아요. 그래. 배가 나오는 게 그래도 제일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배로 알아차릴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호흡이 코를 통해서 쭉 어쨌든 배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배가 나오니까. 코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는 이거 전체를 알아차려야 되나? 되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면. 근데 이제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코끝을 알아차리든 입술 끝에서 알아차리든 배에서 알아차리든 이런 게 아니라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럼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한 호흡만 본다면 들숨과 날숨이란 한 호흡을 보잖아요. 호흡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호흡이 나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치를 지정하지 말고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알고 그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세하게 잘 알아차리자면 여기서 하고 알아차리고 코끝인 게 어딘지 코끝에서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점점 더 자세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되게 긴장이 되고 호흡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린 것은 너무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전에서도 이게 세세한 상을 알아차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이제 자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긴장이 됩니다. 잘 하려고 하고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뚜렷이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긴장이 됩니다, 이게. 애도 쓰고. 근데 호흡 명상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알고 나가는 것만 알고 됩니다. 호흡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여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 명상의 목적은 뭐냐 하면 호흡을 잘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이 어떻게 하는가, 메커니즘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잘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의사들이랄까, 생물학자랄까,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걸 자세히 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뭐냐 하면 호흡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마음을 이 자리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휴식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춰서 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계속 긴장을 해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 자세함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더 자세하게 알다 보면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같은 해, 이 밖에서 사실 여러분들 긴장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학교에 가도 긴장하면서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긴장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서도 긴장해야 되고, 밖에서 긴장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운전할 때도 긴장해야 되고, 사고 안 날까봐.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긴장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명상하는 시간에는 그런 긴장과 걱정들을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멈춥니다, 이게. 이 불안함을 다 놓아버리고, 안심하고서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호흡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자세하게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호흡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전혀.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알고 이것만 아는 거죠. 이제. 호흡이 들어가네 나가네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편안하게 앉아서 한 호흡만 보세요. 호흡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나가는 걸 알 수 있죠.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처음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걸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호흡이 들어가는 들숨을 알고 호흡이 나가는 날숨임을 알잖아요. 이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과거나 미래나 이런저런 생각이나 다른 자극으로 가지 않고 마음이 이 자리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멈추기 시작하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깨어나면 좀 더 몰입이 돼요. 처음엔 호흡에 들숨 날숨만 이것만 알았는데 나중에는 호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됩니다.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처음에는 편안하게 들숨 날숨 알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멈추다 보면 마음이 깨어나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저절로 잘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즐거움이 생기면은 즐겁기 때문에 마음이 호흡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호흡과 함께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 기쁨과 몰입이 증량이 되면서 산매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써서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아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기본 자세는 호흡을 알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뭐냐면 이게 호흡 명상이 발전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가 거의 제로가 되는 상태로 점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점점 애쓸 게 없어집니다. 애를 쓰고 있다면 애쓰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밖에서 뭐 호흡 안 나면 잘못하는 경우에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아야지 하잖아요, 이게. 그럼 힘만 들어요, 이게. 힘만 들고 오히려 스트레스 쌓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호흡을 할 때, 처음에는 완전히 나아져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내가 놓을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놓고서 들쑥날쑥 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한 15분 정도 유도 명상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호흡을 알아차리기 전에 몸의 긴장을 푸는 걸 먼저 했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걸 먼저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호흡 명상을 하는 과정, 처음에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호흡 명상은 사실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게 되게 미세한 대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자선을 하거나 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멈췄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이거는. 호흡 명상은. 막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걸으면서 하면 이게 다른 자극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걷는 어떤 발의 느낌이나 이런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가장 호흡 명상이 자연스럽게 될 때는 멈춰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멈춰 있을 때 뭐냐면 우리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면 몸에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서도 신경이 딴 데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게. 몸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몸에 저절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실 이게 우리가 명상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내 주의력을 두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몸이 긴장되면 몸에 내 신경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몸을 완전히 릴렉스 하잖아요.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해야지 일단 몸에 신경이 안 쓰이고, 그리고 마음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은 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불편함이랄까, 싫어함이랄까, 일종의 이제 미세한 탐지치가 깔려있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또 움직이게 됩니다, 긴장을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기 물이 들어있으면 이 컵 속에 물을 고요하게 멈추려면은 이 들고 있어도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계속 들고 있다면 팔만 아프고 나중에 이게 손이 떨립니다, 이게. 이거를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고요하게 멈추려면 탁 놔야 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상의 과정이 결국 이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멈추는 게 왜냐하면 긴장을 풀고 내가 안심을 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안심하니까. 긴장 같으면 옆으로 보고 좌우로 보고 뒤로 보고 이러면서 내가 나를 해치지 않나. 긴장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걱정거리가 없다 이러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막 그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호흡에 주의력을 두는 상태인 거죠. 호흡에 주의력을 두면서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의 긴장을 풀고,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에도 긴장이 풀립니다. 릴렉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선하고 앉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긴장하고 있는 것이 없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긴장하는 것이 없나? 어깨가 긴장이나 힘을 쭉 벌고 얼굴에 내가 힘을 주고 있나? 이러면 얼굴을 쭉 이완시키고, 그죠? 목에 힘을 주고 있다. 목에 힘을 긴장을 풀고, 허리 너무 긴장되게 있다면 막 거기도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릴렉스 하죠. 릴렉스 하다 보면 이 몸도 편안해지고 그런 마음도 좀 편안해집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은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가장 두드러진 자극은 호흡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기 때문에 주의력을 조금만 두면 관심만 가지면 호흡이 얘가 뭘 하고 있지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저 블라인드를 해서 안 보이지만 밖을 보면은 배가 쭉 다닌단 말이죠. 그럼 그냥 우리가 그 배를 볼 때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잖아요. 배를 보는 거는 그냥 시선만 돌려서 아, 배 쪽으로 향하면 그냥 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배를 보는데 뭐 애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 뭐 힘이 하나도 안 든단 말이죠. 그냥 쭉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고개만 돌려가지고 배 쪽으로 내가 눈만 향하고 있으면 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 호흡을 보는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편안하게 해서 호흡이 뭘 하고 있나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사실은 해야지 호흡을 편안하게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욕심 때문에 호흡 명상을 하라 하면 되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호흡을 꽉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 호흡 명상의 어떤 단계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호흡이 길고 짧은 호흡을 그냥 호흡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 단계는 호흡의 시작부터 끝까지 끝부터 시작까지 전체를 알아차리는 단계에 이르거든요. 경전에서 그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 아 그래 나는 잠시도 안 놓치고 나도 의지력 있는 사람이니까 잠시도 안 놓치고 내가 알아차려야지 해서 눈을 부릅뜨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흡을 알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차려지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좀 지나면 힘이 듭니다, 이게. 힘이 들고 힘들어요, 이게.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은 좀 깨어나는데, 왠지 좀 힘들어요. 힘들고, 그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이거 뭐 마음도 좀 깨어나고, 어느 정도 정신도 차려지는 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한계 이상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는 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 여기에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으면서 이 컵 속에 물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고요하게 만들겠지만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는데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의지로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건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힘들게 이걸 왜 들고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명상을 잘못하다 보면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것으로서 내가 새 속에서 내가 뭘 성취하듯이. 그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명상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듭니다.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별로 그 수행 때문에 또 명상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내 인생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꾸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들고 처음에 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팔이 엄청 떨어질 때 아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는 몸의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고서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있잖아요. 우리가 좌선 자세를 할 때 저번에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긴장을 하고 잠시도 내가 신경을 여기에서 분산시키지 않고 여기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을 신경을 안 쓰도록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세는 목적은 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몸에 신경이 안 가면 내 주의력이 마음에 가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특히나 이제 이 호흡에. 이 호흡 명상을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통. 그게 처음에 제일 문제는 아까 긴장을 못 풀어서 그렇습니다. 긴장을 못 풀어서. 긴장을 못 풀어서, 처음에 릴렉스하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창밖에 그냥 풍경을 지켜보듯이 편안하게. 만약에 배를 보려면 배만 한번 쳐다보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호흡을 바라보는 겁니다. 호흡이 뭘 하고 있지 관심만 가지는 겁니다. 관심은 가져야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뭐냐면 이거 배를 보려면 저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서 주의력을 두는 거죠. 아,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들숨이구나, 날숨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은 잡념 때문에 잘 알아차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번 시간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도 자꾸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많이 되면 과거도 잘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생각이 잘 끌려가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면 호흡 명상을 하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마음이 훈련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주의력만 호흡에 두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뭐냐 하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에.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 현재의 순간에 호흡이 들어오는 거. 현재의 순간에 호흡이 나가는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순간에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는 마음을 두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은 너무 쉬운 거죠, 이게.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호흡 명상도 자연스럽게도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마음이 처음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미세한 대상이기도 해서 잘 안 될 때가 있다면 그럴 때는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려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숫자를 처음에 좀 써도 괜찮습니다. 숫자를 세면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마음 둘 곳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되 그 숫자만 보시는 거죠. 들숨에 이제 하나는 거죠. 들숨에 하나, 둘, 셋. 호흡을 뭐 이게 딱 조절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러운 호흡에다가 10번까지 세는 거죠. 들숨을 쉴 때. 한 번 해서 날숨 쉬고, 그 다음 2번 해서 날숨 쉬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잡념을 제거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때로는 이게 좀 너무 식상하다 이러면 내쉴 때 날숨을 세는 것도 괜찮습니다. 날숨을 10번까지 세는 거죠. 날숨 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거죠. 그 잡념이 많이 일어날 때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숨을 해서 10번을 세든가 아니면 날숨을 기준으로 해서 10번을 세든가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잡념에 좀 빠지지 않고 주의력을 호흡에 두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면 그때 숫자를 떼버리는 거죠. 숫자를 떼고 들숨과 날숨만 아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사실 괜찮은 방법입니다. 들숨에 10가지 숫자를 세고 또 날숨에 10가지 숫자를 세고 그걸 반복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사실 이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종의 우리 마음에 정확한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지 멋대로 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갈 때
만약에 저 해운대역까지 간다 하잖아요. 택시를 타고. 그러면은 그 택시에 타서 택시 기사한테 갑시다 일단. 네, 갑시다. 이러면 뭐 해운대역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 택시 기사한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택시 아저씨 해운대역까지 가주세요. 내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정확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뭘 해야 될지.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일종의 이제 그게 뭐 마음 챙김 싹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시를 해놓고는 좀 실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지시를 안 해놨다 하면은 일일이 계속 간섭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지시를 안 해놓으면. 만약 해운대역을 가는데 해운대역 가는 얘기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 내가 뭐 교차로가 있으면 교차로마다 이제 왼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뭐 신호가 나오면은 출발합시다 또는 뭐 멈춥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해운대역이라는 정확한 목적지를 얘기해주면 해운대역까지 도착할 동안 나는 다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에도 정확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한다면 아까 유도 명상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방해가 돼요. 과거나 미래 또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들은 모두 즉시 알아차리고 버려라 하는 거죠. 과거나 미래나 또는 이런저런 잡념에 빠지면 그것들은 즉시 버려라.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려라.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주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한 3번 정도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뭐 애들한테 뭐 시킬 일이 있다 이러면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여봐봐 여기 우리가 지금 2시부터 3시까지는 자습을 하는데 떠들지 말고 딴 데 가면 안 되고 여기서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렇구나. 이런 건 해도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도 명상을 시작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기억이 되거든요. 기억을 하고 나면 지가 마음이 만약에 과거나 미래나 잡념에 빠지면 이거는 감지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마음속에 센서가 있는 것처럼 감지가 돼서 이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 다시 잡념에 빠지면 이거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 버리고 다시 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대로 돌아와야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정확한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마음이 많이 개발되면 마음이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이 이제 아주 순수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죠? 한마디면 탁 하면 저절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반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일 시켜도 처음에 자꾸 까먹는 사람 있잖아요. 까먹는 사람이면 자주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처음에 잘 까먹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번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요거는 과거나 미래로는 쫓아가지 말고, 생각에 쫓아가지 말고,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려. 이렇게 한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좀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돼요. 마음이 저절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 지시를 좀 덜 줘도 됩니다. 이게. 마음이 돼서 마음이
기억을 잘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사실은 호흡 명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걸려서 마음이 이런 훈련이 되려면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은 호흡 명상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안 쓰거든요. 이게. 마음을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점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훈련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꼭 명상을 하십시오. 이제. 직접 그냥 하든 안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있는 유도 명상을 들으면서 한 30분을 하든 적어도 30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마음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되고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또는 호흡 명상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서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내가 조금 익혀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축구 교실에 갔는데 축구를 배우고 싶어서 축구 강의를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연습은 안 하고 다음에 또 강의를 들어요. 8주 동안 강의만 듣고 있어요. 연습은 안 하고. 8주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공 차라면 공 못 차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상은 이거는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들어서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들어서 들은 걸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실천을 해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그 명상이 익혀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한 거죠. 단순히 그냥 머리에서 들어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체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아까 일화를 한번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책 보고 공부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본인이 실제로 좌선을 하고 이런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거단 말이죠. 전부 내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음을 이루셨단 말이죠. 책 보고 뭐 이해한 분이 아닙니다, 이게. 그걸 공부하고 체계를 만든 분이 아닙니다, 원래. 책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체득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가르쳐 주면서 다양한 가르침이 나중에 이게 막 문자화 되면서 책이 된 거죠. 많은 경전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근본은 뭐냐면 전부 이 마음과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명상 강의 들었으니까 됐지. 이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익혀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실천을 하면서 들으면 그게 응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미처 내가 이해를 못해서 마음을 잘못 썼다. 잘못했던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도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매일매일 하루에 한 30분씩은 꾸준히 하면 됩니다. 많이 몰라도 됩니다. 많이 몰라도 되고,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하다 보면, 뭐 안 되는 게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게 보이면 그때 와서 또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질문하면, 또 이제 또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하다가 보면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내가, 이해 폭이 넓어지고, 체험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 명상을 할 때 이것도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하면. 자기가 하는 만큼 다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근데 안 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너무 여기에 바라는 게 많으면은 그게 안 됩니다. 바라는 게 많아요. 호흡 명상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정도 경진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이게 완벽을 바라는, 또는 이걸 통해서 뭔가 많이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모처럼 생긴 호흡 명상의 결과를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 했지만 명상의 장애는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이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탐진치 중에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명상의 장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호흡 명상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 호흡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명상법인데, 아, 그래, 이 대단한 명상법을 내가 알기만 하는 것, 알고서 내가 들숨과 날숨 한 호흡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내가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대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덤이다. 이런 마음을 가십시오. 들숨과 날숨 한 호흡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죠. 한 30분은 최소. 나머지 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덤이다 하면 욕심이 없잖아요. 그죠? 목표 달성은 벌써 했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목표 달성은 다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욕심을 낼 게 없잖아요. 그죠? 욕심이 바로 이 명상의 장애인 거죠. 그리고 명상을 할 때 긴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잘해야지, 얻어야지. 이 마음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겁니다. 호흡 명상할 때 긴장이 되는 게 그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긴장을 하지 않은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얻고 싶은 것도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집에 막 돈다발 쌓아놨다. 안 그러면 이 가방들 갖고 하셨는데 가방 안에 내가 지금 뭐 수표가 내가 막 들어있다 이랬잖아요. 안 그러면 금괴가 내가 막 들어있다 이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긴장을 하죠. 누가 안 갖고 가나. 가방이 내가 제대로 있나. 지퍼가 열리진 않았나. 어디 찢어진 데는 없나. 계속 신경을 쓴단 말이죠. 잃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을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 이럴 게 없다. 가방인데 저 시장에서 5천 주고 산 건데 그 3년 된 건데 안 주면 잃어버리든 말든지 신경도 안 쓰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상할 때도 뭐냐 하면 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지, 그리고 잘해야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이 내가 한 호흡을, 이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이 명상법을 한 호흡을 알아차린 것만 해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명상의 장애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자질 중에 한 가지가 만족입니다, 만족. 내가 가진데 만족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게 없죠, 그죠? 탐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하면 어떻습니까? 불만족이 없죠, 그죠? 진심이 없다는 겁니다. 탐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 장애가 없으니까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게. 편안하니까 긴장이 풀리죠, 그죠? 긴장이 풀리니까 호흡 명상이 편안하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잘해야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세속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뭐가 일이 풀리고 일이 되지만 명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 명상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잡고 있던 걸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호흡 명상한 다음에 이 한 호흡에 만족하는 것, 이 한 호흡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게 사실은 모든 명상의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게. 호흡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결국은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는 게 사실 핵심인 겁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순간에 내가 가진 데 만족하는 겁니다. 이 한 호흡에 내가 하고 있는 한 호흡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잘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지 안 일어나지 간에 내가 여기서 즐겁든지 안 즐겁지 않든지 간에 이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만족하면 다른 장애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명상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이건 사실 원리는 세상의 모든 불행은 불만족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취해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 괴롭잖아요. 아시잖아요. 괴로우니까 즐겁지가 않죠. 명상을 할 때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명상을 10시간, 12시간 해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더 하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통에 쌓입니다. 많이 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욕심을 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호흡에 만족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명상의 장애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명상의 즐거움을 빨리 알게 됩니다. 이게. 명상 열심히 하는데도 명상이 즐거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많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루에 한 30분을 하더라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명상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게. 만족감에서 그 명상의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가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한호흡에 만족을 해서 하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그게 명상의 발전도 빠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막 얻으려는 마음 있잖아요. 빨리 얻으려는 마음, 도반보다 더 잘하려는 마음, 뭔가 성취하려는 마음,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성제 얘기했잖아요. 저 시간에. 고진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멸성제, 고통을 소멸, 열반에 이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고통이 사라진 그런 궁극적 행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자꾸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집성제만 실천하면 집성제, 고통의 원인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을 만드니까 그 인과에 의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욕심이 생긴다. 빨리 성취하고 싶다. 빨리 얻고 싶다. 뭐 좋다고 하는데 명상의 결과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고통의 원인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명상을 방해하는 거구나 하고서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욕심을 버리고서 내가 가진 이 순간에 만족하자. 한호흡에도 만족하자. 이런 마음을 내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아주 행복한 명상하는 수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떠나서라도 일상에서도 명상이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30분만 그렇게 만족하면서 명상을 하면 내 삶의 무게가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많은 스트레스들, 고통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고통의 길을 선택하신가? 결과도 안 좋아요. 그리고 진전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행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처음에는 이런 습관이 안 배이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꼭 이제 명상을 하십시오. 미니멈. 그리고 그 이상은 뭐 더 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